물론 뭐 그 여자친구가 없으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저처럼.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수동차를 모는 이유, 수동차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저는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1톤 탑차를 한 8년 정도 운전을 했었는데 그게 또 같은 수동이어도 트럭이랑 승용이랑은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혹시 승용차를 수동으로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영상을 꼭 봐주세요. 먼저 저번 영상에서 무기력 고양이님이 달아주신 댓글이 너무 기억에 남았었어요.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수동차를 운전을 해야겠다는 확신이 없이 구입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수동 자동차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은 중고차로 팔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고로 다시 되팔기가 어려워요. 작년 출고된 신차 중에 수동 변속기 비율이 1%일 만큼 요즘에는 수동차를 운전하려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들도 매입을 꺼려합니다. 이걸 내가 매입을 해와도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그냥 애물단지가 돼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검색을 해봐도 차량 판매가 기준으로 두 차가 비슷한 조건일 때 기본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수동차를 중고로 구입할 때는 유리하지만 이걸 반대로 되팔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전자의 역량에 따라서 차의 성능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장점 영상에서 수동차는 운전자가 가진 스킬에 따라 그 차가 가진 최대치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운전자의 역량이 부족할 때는 차량의 성능이 평균 이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토 차량은 그냥 엑셀만 밟고 이 핸들 조작만 해도 평균 이상은 가는데 수동 차량은 조작이 익숙지가 않다면 수동의 장점인 연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수동 운전이 서툴 때는 출발 자체도 힘들고요. 특히 경사진 오르막길 같은 데를 만나면 시동이 꺼질까봐 엄청 부담이 되죠. 그리고 적절한 기어 변속 타이밍을 찾지 못해서 계속 반클러치를 쓰게 되고 RPM을 높게 쓰다 보면 연비도 더 안 좋아지고요. 클러치 디스크나 변속기 계통에 계속 무리를 주기 때문에 오히려 수리비, 그러니까 유지비 측면에서도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속 타이밍을 적절히 찾지 못한다는 얘기는 승차감도 안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토차는 현재 기어 단수나 RPM 등을 고려해서 차가 스스로 적절한 변속 타이밍에 기어를 계속 바꿔주지만 수동차는 이걸 운전자가 알아서 다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적절하게 찾지 못한다면 기어 변속을 할 때마다 차가 꿀렁거리고 말 타는 것 같은 변속 충격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로도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피로도를 많이 느끼는 건 차가 막힐 때 일단 차가 막히면 클러치를 계속 밟았다 뗐다 해주면서 기어도 1단 2단 계속 넣어줬다 뺐다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랑 정강이가 굉장히 아프고요.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물론 오토 차량도 차가 막히면 피곤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동 자동차는 팔이랑 손을 하나씩 더 써야 되죠. 왼발에 클러치, 오른손에 기어, 그리고 수동 운전 중에 제일 부담이 되는 멈췄다 출발하는 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피로도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저도 수동 운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차가 막히는 구간을 만나면 꼭 한 번씩 후회를 해요. 그냥 오토차 살 걸 하고. 그리고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때 오토 차량은 기어 단수 중에 P라는 주차 모드가 있잖아요. 파킹 모드. 근데 수동차에는 이 파킹 모드가 없어서 경사진 곳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기어 단수를 1단이나 후진으로 꼭 넣어놔야 됩니다. 근데 넣어놔도 그게 기어가 혹시나 풀릴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항상 바퀴 뒤에 벽돌 같은 걸로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해두게 되죠. 이렇듯이 오토차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수동 자동차에서는 뭐 하나 꼭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불필요한 일들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도도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부를 일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수동차는 대리기사를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대리기사님들 중에서도 이 수동 변속기를 운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긴 한데 대부분의 분들은 운전은 할 줄 알지만 수동차를 계속 운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콜이 잡혀도 수동이라 그러면은 그걸 취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번화가가 아니라 약간 변두리 외진 곳에서 술을 드시고 대리운전을 부르면 거의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운전할 때 여자친구 손을 못 잡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오른손은 손을 잡지 않고 둘 다 핸들을 잡는 것이 맞지만 이제 막 여자친구를 만난 분들은 운전할 때 손 잡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근데 수동차는 오른손으로 계속 기어 변속 조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그 여자친구가 없으면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저처럼.
그리고 여자친구가 아니라 결혼한 분들은 특히 운전할 때 손 안 잡잖아요. 근데 간혹 옆좌석에 자신의 아이나 어린 친구들이 타게 되면 가끔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수동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번에 제가 올린 장점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생각보다 그 수동차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수동 자동차가 분명히 매력적인 차인 건 맞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단점들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내 차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인 나중에 되팔 때 팔기가 어렵다는 걸 생각을 하면, 특히 차량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은 수동보다는 오토차를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첫 차를 사고 몇 년 이내에 다른 차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수동차를 구입을 했다면 그거를 쉽게 팔고 다른 차로 바꾸기는 꽤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동 자동차는 운전이라는 거에 내가 확실한 재미를 느끼고 있고, 그런 드라이빙의 재미가 이런 단점들보다 더 크다라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만 수동차를 구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